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 높이는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와가지고 왜 그 자리에서 말 안 했어? 그때 그 말 하지. 내가 왜 그 말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 사람 성격이 좀 더러워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 상황이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왔어. 이런 상태들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좀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억울한 얘기를 하고 예지만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했을 때 너랑 나랑은 달라 왜 똑같이 대해야 돼 이런 말을 듣고도 제가 어머 어떻게 나한테 저 말을 하지? 근데 말하면 더 거세게 나한테 못된 말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와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에 오면 그 기분 나쁘게 들었던 얘기들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참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진 않는데요. 왜냐면은 잊을 수 있는 말이면 잊어지는데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집에 와서까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그러겠죠. 그때 말하지. 그죠?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 걘 100마디를 한다고 해서 참는 경우가 우리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 오늘 공부할 얘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지 말라고요. 대화할 때 상대가 누구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의견도 나의 의견도 나 자신처럼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의견과 여러분 생각은 묵살되거나 누군가가 몇 마디를 더 하게 될 것 같아서 참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표현하고 말해질 권리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L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니셜 L, 이씨인가요? 명문대 의대 출신인데 L의 부모님이 명문대 의대 출신이 있고 형이 너무 공부 잘해서 이미 의대를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형이 너무 온갖 것을 잘해서 항상 움츠려 있었대요. 부모님은 주관이 뚜렷하고 당연히 자신감 있게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L의 의견은 항상 묵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 시험을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고 한계를 늘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한계가 있다 생각하던 L이 혼자 고민하다가 전자공학과의 원서를 쓰고 합격을 해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서 보여드렸더니 의대를 가라고 강건하셨겠죠.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라. 여기 합격한데 가지마. 뭐 의대를 넣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의대를 가라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제까지는 항상 잘 나가는 형한테 치여가지고 자기는 이제 얘기를 안 해봤던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처음으로 얘기했대요. 뭐냐면 나는 의사가 돼야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또박또박 말했는데 부모님이 의외로 재수를 거듭 권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자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내려놓으셨대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L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견이 전달되고 관철되는 것을 본 후에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나 또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력.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키운 그는 오랫동안 부모님과 형제들 간에 있었던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됐대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요, 여러분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게 필요하대요. 결과가 뻔히 보이거나 상대가 난리를 칠 상황이 되더라도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속으로만 투덜거리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점점 다 작아지게 되고 상대방들은 은연중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가요? 내가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일이 그렇게 추진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대표 지성인인 행복의 정보그룹을 쓴 이 버트런드 러셀이란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대요. 행복은 같은 취미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축적된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에서 나 꿈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 꿈을 관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글이나 써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반대 의견을 내서 내 꿈을 꺾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 너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안 하냐에 따라서 내 꿈은 확장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견과 내 생각이 완전히 축소되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하는 게 맞을지 본능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환경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의견이 묵살될까 싶어서 충돌이 두려워서 어떤 것을 말 못하는 상황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카페에서 꿈쓰기 같은 걸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의 의견이 묵살될까봐 혹은 누군가와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감추게 되면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대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뒤에 여러분의 의견을 밝히세요.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거, 왜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겁나서 우리 의견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도 나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 건데. 각자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요. 이 사회는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 오랜 세월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살아오셨다면 사소한 것부터 의견을 내보세요. 누군가가 점심 뭐 먹을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말고 조금 고민한 다음에 떡볶이 아니면 김밥 뭐 이렇게 말을 해보래요. 다소 귀찮더라도 정말 원하는 건지 무엇인지 찾아서 말하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높아진대요. 살아가는데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은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하든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존중받고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존중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내일 하루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말고 여러분의 말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조용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조금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의외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 폭주 열차를 멈추셔야 돼요. 뭘로? 나도 의견이 있어. 난 이런 생각을 해. 네가 하는 행동은 굉장히 무례해. 나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등등으로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 마음을 성장시켜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나날들 되시고요. 또 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